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적기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다음 주 중요한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부분을 팔지 여부를 놓고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번 매각은 유럽의 합병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국부 유출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꼭 합병을 해야 하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아시아나 항공 화물 부분 매각을 놓고 뒷말이 많습니다. 네. 일단 팔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려면 세계 여러 나라 경쟁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특히 유럽의 경쟁 당국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하게 되면 화물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합병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부문 매각을 통해서 유럽 경쟁 당국의 합병 승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시아나 항공 이사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요. 그 이사회가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부결되면 합병 승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양사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시아나 노조를 비롯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논리는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합병은 국익이라든지 국민 편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분리 매각에 반대를 했습니다. 알짜 사업인 화물 부문을 파는 게 회사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여러 나라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이 대한항공 측이 슬롯이라고 부르는 운항권을 반납해 왔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이 이것이 반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국부 유출, 일면 타당한 논리기도 한데 네. 대한항공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대한항공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를 대상으로 슬롯을 이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국부 유출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화물 사업의 경우에도 외국이 아닌 국내 저비용 항공사를 상대로 이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합병 사실 공적 자금도 투입이 돼서 이제 정부도 개입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어떤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은행 회장이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 합병이 무산되면 피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회장은 기존에 투입한 3조 6천억 원대의 공적 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합병이 무산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크고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는 쪽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셈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저비용 항공사로 슬롯 이전이 잘 될지 화물 이전이 잘 될지도 의문이고 또 이 알짜 사업을 파는 것이 이 아시아나 항공 회사에 대한 배임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은 6명의 아시아나 항공 이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합병 초반부터 제기된 문제 하나 좀 여쭤보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선택지 하나가 줄어들게 되면 네. 항공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항공료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뉴욕행 왕복 항공권의 경우에는 지금 검색해 보시면 2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예전보다도 분명히 조금은 더 비싸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매년 9월 달을 기준으로 국제 항공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100이었다면 작년에는 130까지 올라갔고요.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22로 코로나 이전보다 22%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만 올랐는데 국제 항공료는 2배 가까이 더 오른 셈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자료대로라면 일단 항공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이런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런 의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의심이 어느 정도 합리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도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항공사가 노선을 많이 축소를 했는데 아직 완전한 복원은 안 됐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또 그동안 못했던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복 수요 때문에 운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승인했는데요. 2019년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평균 운임 인상을 금지를 했습니다. 다만 합병일부터 10년간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아직 합병이 안 됐기 때문에 합병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아직 지켜지기 전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좀 더 보죠. 사실 이번 합병이 이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뤄진 거다. 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그때 당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누나인 조연아 씨와 이 사모펀드가 손을 잡고 이들의 지분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아시아나 합병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당시 없었다면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배경이 이것인데요. 다만 대한항공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합병이 아니었고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서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의 주도로 진행이 된 합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국익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인은 일반 소비 상품과 워낙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국익, 소비자 권익 모두 챙겨야 하는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